안녕하세요. 저는 이중혁 작가라고 합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본업이 또 따로 있는데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 1인 출판사, 유독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되게 우연의 계기였거든요. 저도 처음에 글을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 가죽공예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SNS로 같이 이렇게 찾아주다가 그 모 출판사에서 공동저서 책을 기획한다고 작가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뭐에 홀렸는지 긴 글을 써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신청을 했어요. 잘 안 될 거라고 또 생각했는데 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오고 약간 글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글을 본격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배우기 시작하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독립출판을 시작한 계기도 우연이었거든요. 공동저서 책을 내고 나서 작가가 되고 싶어서 글을 따로 배웠어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분량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작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독립출판이라는 것이 있다. 그건 좀 얇아도 되니까 낼 수 있으니까 그걸 책을 내고 활기를 좀 얻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해서 그러면 한번 독립출판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독립출판을 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독립출판 작가의 세계로 넘어왔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간한 책은 한 6종 정도 되고요. 에세이, 소설, 시 이렇게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첫 책은 턱걸이를 했는데 배가 겁나 당긴다라는 에세이고 보통의 삶에 대해서 썼고요. 저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버티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에세이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잔디와 발자국, 호흡곤란, 레몬이라는 단편 소설집을 냈고요. 제가 최근에 안나푸르나라는 단편 소설을 냈습니다. 예전에 수첩에서 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서 볼이 뜨거웠다. 설산에서 얼굴을 식히고 싶다 라는 문장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부끄러운 짓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나 뭐 연인에게나 심지어 제 자신에게조차 이거를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계속 커가도 나이가 먹어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극복해보고 싶다. 그래서 무언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하고 싶었고 이 소설은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삼촌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조카 주인공 현준과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가족 같은 친구 성민이 이 삼촌의 시신을 찾을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개인사가 나오면서 풀어나간 소설이고요. 성민이 산업잠수사로 나오고 삼촌은 히말라야를 등반한 등반가예요. 두 극한의 상황이죠. 설상과 치매에 대비되는 극한의 배경에서 끝내 포기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소설입니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삶에서 약간 고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현실에는 힘든 일들도 많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너질 때도 많고 꼬꾸라질 때도 많고 근데 저는 이 와중에도 차라리 쓰러지더라도 웅크려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버티겠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큰 영감을 받은 거는 히말라야에서 숨진 박무태 대원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어몽길 대장에 대한 그 다큐를 봤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장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그걸 영감을 가지고 이 소설이 또 탄생했습니다. 이 소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쓰는데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이 죽음을 다룬 소설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데 담담하고 고요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특히 저는
자료 조사에 대해서 좀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생소한 것들이었거든요. 히말라야에서 그 실종된 그리고 발견된 시신을 수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산업 잠수사라는 내용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조사하는데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설이 허구의 이야기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집을 또 냈는데, 우리가 꿈꾸던 자리는 숲으로 우거진 곳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도전하는 이유는 좀 글을 좀 특징 있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스타일로 글을 쓰고 싶어서 다양한 시선의 글들을 좀 많이 읽고 쓰면서 저에 대한 글에 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한강 작가님이랑 박연준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시인이시거든요. 시인이시면서 동시에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들이 제가 엄청 닮고 싶어하는 소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를 썼기 때문에 나도 한번 시를 써보자, 배워보고 그렇게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마다 또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소설 쓰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옛날부터 원래 상상하는 걸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내면을 되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이. 예를 들면은 제가 잔디와 발자국이라는 소설에 그 11층 창문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죽음과 희망과 그 방황에 대해서 쓴 표현인데, 이게 만약에 에세이로 썼으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소설로 풀어냈기 때문에 독자들이 작품으로 좀 인정해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소설에 더 마음이 가고 제 내면을 더 본격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호흡도 짧고 함축적이어서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짧은 글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문장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축적이고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단편 소설을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설 수업도 듣고 화평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는 이유는, 좀 저의 경험의 틀을 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통 직장인들이던 일반 사람들이 경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배우고 있고, 특히 합평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의 틀을 깰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림을 배웠던 이유는 제 불안한 내면을 좀 다스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그리고 표출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림도 배우면서 다양한 시선을 배우려고 했던 것 같고,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그림을 배우면 보통 그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림을 배우면서 이거를 표지로 좀 써봐야겠다, 그리고 수업에 있었던 일들을 좀 에세이로 묶어야겠다, 자꾸 이게 글 쪽으로 내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이제 글쟁이. 제가 이번에 마당의 숲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을 만드는 소설이고, 지금 진행 속도는 거의 초안을 완성을 했고 계속 다듬고 있고, 분량이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내용을 깊이 가고 싶어서 좀 퇴보 중입니다. 올해 안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가끔 독자들 분들 중에 제 첫 에세이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설을 위주로 쓰고 있는데 에세이 쓸 생각이 있으시냐? 저는 충분히 있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짜부라지는 법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쓸 거고요. 저는 사회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압박감이 심하고 짜부라진다는 심리적인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고, 그래도 짜부라지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버틸 예정이다. 그리고 짜부라지지만 다시 부풀기 위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 퇴근을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야근이 시작되는 거죠. 주말에도 글을 쓰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떤 삶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글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해서 글을 쓰면서 나 이게 건축이 본업인데 건축을 이렇게 소홀해도 될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근데 이거의 밸런스를 잡는 게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다행히도 지금은 일할 때는 일을 하고 글 쓸 때는 글을 쓰는 그 밸런스는 그래도 다행히도 잘 잡혔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작가와 책이 있는데, 성애나 작가님의 혼모노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잘 풀어내면서도 날것이면서도 되게 잘 다듬어진 소설이어서 되게 감명이 깊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성애나 작가님 소설 중에는 이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또 건축가를 나오고 건축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되게 잘 잡았더라고요. 잘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자료조사하는 거는 새발의 피구나.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쓰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의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일단 쓰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쓰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안 쓰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쓰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